어제까지 매일 연락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답장이 하루, 이틀, 일주일씩 늦어지기 시작합니다. 카톡 프로필은 바뀌고 스토리도 올라오는데 내 메시지에만 유독 반응이 없습니다. 처음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기지만 그게 한 달, 두 달 이어지면 가슴 한쪽이 서늘해집니다. 분명 어제까지 가장 가까운 사이였는데 대체 뭐가 달라진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가 갑자기 멀어졌을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진짜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건 삶의 속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학창 시절엔 같은 교실에서 같은 시간표로 살았기 때문에 우정이 자연스럽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대학원에 가고 누군가는 결혼을 합니다. 각자의 하루가 완전히 다른 구조로 바뀌면 연락할 타이밍 자체가 사라집니다. 내가 퇴근하고 지쳐 누워있을 시간에 그 친구는 아이를 재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삶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감정의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똑같이 미안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먼저 연락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을 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까지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잘 통했고 서로의 선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 돈에 대한 생각, 일에 대한 태도,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연히 갈립니다. 한쪽은 안정을 추구하고 다른 한쪽은 도전을 택합니다. 한쪽은 결혼과 가정을 최우선으로 놓고 다른 한쪽은 자유와 커리어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차이가 쌓이면 대화할 때 미묘한 불편함이 생깁니다. 예전엔 뭘 말해도 통했는데 이제는 말을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 망설임이 반복되면 연락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고 결국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한쪽만 노력하는 관계에 지쳤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건 양쪽이 비슷한 무게를 나눠들어야 유지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고 항상 내가 먼저 약속을 잡고 항상 내가 먼저 안부를 묻는다면 어느 순간 회의감이 밀려옵니다. 나는 이 사람한테 이만큼 마음을 쓰고 있는데 돌아오는 건 일심이나 짧은 답장뿐이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래서 한번 연락을 안 해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해오길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그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이 관계는 내 노력만으로 겨우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서운함을 넘어서 허탈함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질투나 비교 때문입니다. 이건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우정을 무너뜨리는 원인입니다. 비슷한 출발선에 서 있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먼저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먼저 결혼하거나 먼저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남은 한 명은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축하해야 하는 건 아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비교가 됩니다. 왜 나는 아직 여기 있는 건지,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은 건지 자괴감이 올라옵니다. 그 감정이 불편해서 상대를 피하게 되고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앞서간 쪽도 눈치를 봅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자랑처럼 들릴까봐 말을 아끼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화의 소재 자체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서로 조심하다 보면 관계는 점점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처를 말하지 못하고 쌓아뒀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소한 말 한마디가 깊은 상처가 됩니다. 농담이라고 던진 말이 상대에겐 비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이니까 이 정도는 넘어가야지 하고 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참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 얼굴만 봐도 불편해집니다. 정작 상처를 준 쪽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왜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왜 연락이 뜸해졌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합니다. 이게 바로 소통의 부재가 만들어낸 거리감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굳어서 벽이 됩니다. 육사 번째는 새로운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동료가 생기고 결혼하면 배우자의 지인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취미 모임에 나가면 그쪽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사람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가 늘어나면
기존 관계에 쏟을 여력이 줄어듭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옛 친구를 밀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지금 내 일상에서 더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것뿐입니다. 그런데 밀려난 쪽에서는 이게 배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나보다 새 친구가 더 좋은 거냐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솔직히 생각해보면 나 역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7번째는 서로의 성장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변하고 누군가는 천천히 변합니다. 빠르게 변한 쪽은 예전의 대화 주제가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고 천천히 변한 쪽은 상대가 갑자기 잘난 척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둘 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냥 성장의 방향과 속도가 달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뒤처졌다고 느끼는 쪽은 자존심이 상하고 앞서갔다고 느끼는 쪽은 죄책감이 듭니다. 이 어색함을 풀 방법을 찾지 못하면 결국 만남 자체를 피하게 됩니다. 8번째는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같은 동네에 살 때는 퇴근하고 맥주 한잔 하자는 말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다른 도시로 이사하거나 해외로 나가면 만남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처음엔 영상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자주 보내지만 시차와 바쁜 일상이 겹치면 그마저도 점점 뜸해집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자주 보지 못하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어렵고 공유하지 못하면 공감할 수 있는 접점이 사라집니다. 접점이 사라지면 대화가 어색해지고 어색해지면 연락 자체가 부담이 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때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1년에 한 번 생일 축하 메시지만 주고받는 사이로 변합니다. 9번째는 내가 변했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상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달라졌다. 저 사람이 차가워졌다. 저 사람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나 역시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내 관심사도 바뀌었고 내 생활 패턴도 바뀌었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도 달라졌습니다. 상대에게 변했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나는 얼마나 변했는지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가 멀어진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지고 있었는데 그걸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멀어진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모든 관계가 영원할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건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평생 만나는 사람은 수천 명이 넘지만 그 중에서 끝까지 함께 가는 사람은 손에 꼽습니다. 대부분의 인연은 특정 시기에 만나서 그 시기를 함께 보내고 각자의 길로 흩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그때의 우정이 가짜였던 건 아닙니다. 그 시절 그 친구가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기억은 연락이 끊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멀어진 관계에 대해 자책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닌지 끊임없이 되짚어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돌아볼 건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친구가 멀어진 건 특정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삶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탓할 일이 아닙니다. 자책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에너지를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멀어졌다고 해서 영영 끝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년 만에 우연히 마주쳤는데 어제 만난 것처럼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했는데 아무 어색함 없이 대화가 이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연락의 빈도와 상관없이 서로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멀어졌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지속기간이 아니라 함께한 순간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10년을 알고 지냈어도 피상적인 관계가 있고 1년밖에 못 만났어도 평생 잊지 못할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연락했느냐가 아니라 함께 있던 그 시간 동안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이었느냐입니다. 그 진심이 있었다면 멀어진 지금도 그 관계는 충분히 의미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